제가 이제 이비인후과 지금 이제 내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호흡기 내과, 심장내과, 뭐 신장내과, 뭐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어서 완전히 독립된 같은 내과라고 해도 완전히 독립된 과로 거의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 코, 목 이렇게 세 파트를 진료하는 과지만 거기도 이제 세분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귀는 이제 이과 파트라고 이과 분야, 그 다음에 코는 이제 비과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두경부 그 분야로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서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전문의가 된 다음에는 이제 그런 그 세부 전공이 나눠지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과 그를 중심으로 하는 그 귀 전문 트레이닝을 이제 받고 이제 그 진료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특히 그 이과 분야는 굉장히 그 다른 분야도 뭐 그런 게 필요하지만은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서 조금 그 이비인후과 분야 내에서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 수술도 조금 전문성이 더 많은 그 것들을 요구하고 검사나 진단 이런 것도 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발전되는 그 속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되는데 이제 의사소통 이제 청각은 그 의사소통에 관련되는 분야 그런 IT 분야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통신과 그런 그 IT 분야의 발전하고 또 연동이 돼서 소리를 이제 좀 그 잘 듣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그런 방법들이 그리고 우리가 청각 재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야가 굉장히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 이과 이제 전공으로 하는 그런 그 이과 전문 의사로서 좀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분야가 그 외국의 경우에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아주 전문적인 클리닉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이나 큰 그런 규모의 병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 그런 이과 청각 분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병원이 하나가 이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LA에 있는 하우스 이어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은 1950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 병원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청기가 지금 다 귀에 이렇게 걸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차고 다니고 막 어깨에 메고 다니고 막 이러던 큰 규모의 보청기를 귀에다가 이렇게 착용하는 보청기를 최초로 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인공와우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수술은 일반적인 이제 고칠 수 없거나 뭐 일반적인 그런 보청기나 이런 걸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그 아주 고심도 난청 환자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인들이죠. 농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달팽이관에다가 기계를 집어넣어서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그런 수술도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그 치료들이 그런 작은 클리닉이지만은 아주 전문화된 인력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임상 위주의 그런 전문 클리닉이 발전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과 분야의 의사로서 이제 있으면서 거기 한 2년 정도 가서 제가 펠로우십을 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그걸 보니까 이 병원이 왜 이런 그 작은 병원이지만은 물론 규모는 작지는 않죠. 작지는 않지만은 이제 대학병원이 이런 그 종합병원이 아니라 개인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병원이 발전시킨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중화된 그런 그 임상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또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대학에 있으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인공화호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막 시작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서 우리나라는 대학병원과 그다음에 개인 클리닉 간에 그 개인 클리닉은 그냥 일반 감기 진료를 하고 대학병원은 그냥 뭐 아주 아주 높은 그런 수준의 그런 진료들을 하는 게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이런 걸 집중화된 대학병원에서 또 하기 어려운 부분 또 여러 가지 또 대학병원에 나름대로 갖고 있는 또 제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클리닉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이런 병원을 생각하게 됐죠. 근데 초창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병원의 홈페이지 자체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그런 그 시기였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그 많은 이런 그 장비나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이런 그 귀 분야에 귀만 보는 병원을 만든다는 거는 아마도 다들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냥 뭐 귀, 코, 목 다 보고 뭐 귀를 좀 더 많이 전문적으로도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다른 분야는 전혀 배제를 시키고 한 분야만 꼭 진료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저는 뭐 제가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하면은 모든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건데, 네네. 이게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해야 하는 일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개원을 하시면 환자분들도 모셔야 되고, 그렇죠. 이제 뭐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서, 그렇죠. 지금이야 뭐 이제 각 질환별로 전문 병원들이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뭐 이 이비인후과뿐만 아니라 다른 그 과 분야에서도 사실 그렇게 한 분야를 특정해서 하는 그런 클리닉들은 뭐 거의 없었죠.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사람이 다 어떤 뭐 시간이나 어떤 재원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뭐 무한정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뭔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여러 분야로 나눠지게 되면 어떤 전문 인력을 한 명을 뽑을 때도 어떤 할 때도 뭐 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의사들의 어떤 그 관심과 병원의 어떤 나가야 될 방향을 결정할 때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집중화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봤더니 그런 이유로 외국에도 그런 병원들이 왜 하필 이어 클리닉, 뭐 다른 클리닉보다는 이어 클리닉이 그렇게 발전된 병원들이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2년 있으면서 가만히 지속적으로 보니까 이 속성상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인력들을 다른 분야까지 같이 하면서 이걸 한다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해본 적도 없고, 또 어떤 모양이 되는지 실제로 우리나라에 맞는 모양이 어떤 건지도 아무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머릿속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키웠던 그런 건데,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오히려 현실적이고 그게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원래 그 뜻했던 그런 취지하고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그 현실적인 전략이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죠.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이제 또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맞는 선택이다. 요즘은 뭐 한 분야를 해야지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 병원을 그냥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또 이 분야를 좀 이해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병원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를 와서 들어와서 보면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한 분야만 하고 뭐 그런 한 분야의 질환과 뭐 관심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뭐 공간만 해도 이게 500평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도대체 이비인후과에 뭐 보통 뭐 아무리 커도 뭐 한 50평, 100평이면 뭐 입원실 두고 그것도 뭐 충분한데 왜 많은 이런 공간이 필요한가? 그래서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이게 이런 부분이 역시 대학에서는 이런 걸 하기 어렵고, 이런 병원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예.